모두를 위한 모두의한 모두텍스TV 열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이상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특히 꼬마 빌딩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 정말 중요한 판결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9부는 2025년 12월 15일 2021 구합 856005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법원이 국세청의 재감정 방식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나 법원은요, 국세청의 감정평가 방식이 가진 구조적 불공정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는데요. 어떤 법적 근거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4월 한 납세자가 부모님으로부터 강남 지역의 꼬마 빌딩을 포함한 재산을 상속받았는데요. 납세자가 법이 정한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꼬마 빌딩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450억 정도로 신고했고 나머지 재산까지 같이 합쳐서 상속세로 약 87억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세청이 상속세 신고 후에 9개월간의 조사기간 동안 직접 재감정을 실시한 거예요. 그 결과 같은 건물을 약 786억 원으로 평가하고 2020년 9월 11일에 상속세 180억 원을 결정 고지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납세자와 국세청의 그 꼬마 빌딩 감정평가 가액에서 차이나는 세금은 약 164억 정도가 됩니다. 납세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법이 정한 절차대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했는데 왜 국세청이 나중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느냐는 겁니다. 결국 이 납세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2월 법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다시 추가로 결정 고지한 180억 중에 168억을 취소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국세청이 진행해온 꼬마 빌딩 감정평가 사업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국세청은 2010년대 중반부터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꼬마 빌딩의 가격이 급등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많은 납세자분들이 상속이나 증여시 공시지가 기준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신고하면 실거래보다 훨씬 더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제 시장에서 200억 원 정도에 거래되는 건물이 100억 원 정도로 평가되는 경우가 좀 잦았던 거죠. 이에 국세청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감정평가 사업 운영규정 국세청 훈령 제2350호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일정 금액을 일단 확보하고요. 그리고 상속 증여신고권 중에서 의심되는 건물을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이 그 감정평가법인에 직접 비용을 들여서 재감정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감정 결과가 신고 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어떤 건물을 선정하는가일 거예요.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강남, 서초, 송파 등의 특정 지역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빌딩 신고 가액과 추정 시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한다고 하지만 사실 구체적인 기준은 외부에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매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선별적으로 그 감정평가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바로 이 점이 이번 판결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국세청의 감정평가 방식이 가진 구조적 불공정성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세 가지 핵심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시간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거든요. 상속이 개시되면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재산을 파악하고 빌딩 같은 경우에 평가하고 신고까지 완료를 해야 되죠. 근데 감정평가를 받으려면 시간과 비용은 들지만 6개월이라는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어떨까요? 납세자가 신고한 이후 9개월까지 조사기간이 주어지고요. 상속 개시일부터 최대 15개월까지 국세청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 납세자보다 2.5배 정도나 긴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최초 신고 후에 시간이 지나서 감정평가를 안 했는데 소급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고기한이 6개월로 지났기 때문이에요. 신고기한이 지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요. 국세청이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면 수정신고 자체가 일단 제한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세청에게만 유리한 시간 연장을 허용한 겁니다. 법원에서는 이것은 같은 시가를 인정받는 기준이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게 본질적으로 불공평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국민은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법적 결과가 발생할지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세금 문제는 더 그렇죠. 납세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속을 받고 법에 따라 신고를 했는데 감정평가도 받았어요. 세금도 냈습니다. 87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요. 그런데 1년쯤 지나서 갑자기 국세청으로부터 재감정 결과 약 100억 원을 더 내셔야 됩니다.
됩니다 라는 통지가 온 거예요. 납세자가 이 100억을 더 내는 거를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선정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크다고 보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왜 내 건물이 선정되었는지도 알 수도 없고요. 같은 조건의 다른 건물은 왜 선정되지 않았는지 기준을 납세자는 모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언제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감정을 실시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 납세자가 부과될 세액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서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라고 판결문에 쓰여 있거든요. 그리고 감정평가 방법 자체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감정평가사에게 특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의 한 80%에서 90% 수준으로 평가라는 식의 목표 금액을 암시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수행해야 됩니다. 국세청에서 원하는 결과에 맞춰서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실무적인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큽니다. 국세청이 그동안 수년간 사용해온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지적한 최초의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도 최종 판결은 2027년 혹은 2028년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의 영향이 꼬마빌딩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고가빌라, 국세청이 같은 방식으로 재감정을 실시하는 고가 아파트나 빌라, 그리고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국세청이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상가 등 다양한 부동산에도 적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납세자가 취해야 할 행동은요, 국세청이 재감정으로 추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받으셨다면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 불복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판결에서 제시한 세 가지 이유 중에 시간적 불평등, 예측 가능성 침해, 이 법률체계 위반 등이 우리가 조세심판원이나 불복 등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으니까 이를 토대로 다시 불복 청구를 제시하는 것도 저희의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속 증여를 할 경우에 감정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판결이 2027년이나 2028년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여전히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할 것 같아요. 신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정당한 절차로 평가받으세요.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적절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평가 과정과 근거를 명확히 문서화해서 보관하세요 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세청으로부터 재감정 통지를 받으셨다면 왜 내 건물이 선정되었는지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사유를 국세청에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유사 건물들은 왜 선정되지 않았는지 국세청의 감정평가 의뢰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 856005 판결을 통해서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이 왜 위법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시간적 불평등. 납세자는 6개월의 신고기간이 주어졌다면 국세청은 15개월간의 조사기간에 따른 차별점이 존재하죠. 그리고 예측 가능성 침해. 언제 어떤 건물이 선정될지 알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법률체계 위반에 따라서 시행령이 오히려 법률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라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해결책이 결국에는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되는 게 우선이라는 여론도 생성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법원이 구조적인 불공정성을 명확히 지적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세법 역사에서 조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양도상속 증여를 통해 이랑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링크로 상담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두텍스TV 열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이상우였습니다. 모두 좋아요, 모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